자, 뭐 장소적인 거니까는 상황 정도로 이해합시다. 과학 연구가 관련된 상황에서 설명적 이야기는 뭐 할 거라고 기대되냐? 밀접하게 고수할 거라고 기대된대요. 실험 데이터에. 한 개 더. 그리고 뭐를 설명할 거라고 기대돼?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그 경험의 특징을 설명해낼 거라고 기대된대요. 그래서 병렬 관계 보시면은 이렇게 두 개가 병렬이죠. 그리고 이게 학생들이 물어봐서 저도 여기다가 얘기를 해주는데, 여기 설명적 이야기라는 거는 어떤 자연 현상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요,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활동, 즉 과학의 과정이나 과학의 역할, 그리고 과학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가, 과학의 방법 같은 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은 과학 자체가 아니라 과학 방법론이라던가 과학 철학인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학이 이래야 된다라고 기대하는 바인 거죠. 그러니까 과학에 기대하는 바가 뭐냐? 첫째는 실험 데이터에 계속 고수해야 되고 충실해야 되고, 또 하나는 경험의 어떤 패턴을 설명해야 된다. 여긴 밝힌다고 되어 있네요. 밝힌다. 이렇게 된대.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그렇대. 그렇죠. 우리 과학 활동 하면은 뭐부터 떠오릅니까? 굉장히 근엄하게 생긴 과학자가 뭐 흰 가운을 입고 데이터를 계속 수집해갖고 분석하고 계속 관찰하고 뭐 이러는 모습이 상상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이런 식의 패러다임은 때때로 사실을 감춰. 어떤 사실이냐면, 이론이라는 것이 사실은 엄청 무언가가 실려져 있다는 걸 감춘대. 뭐가 실려 있을까? 아, 이론의 창의적 요소들이 실려져 있다는 걸 감추는구나. 이런 식의 패러다임이. 그 창의적 요소가 알고 보면 뭐를 형성하는 건데? 연구 프로젝트의 구성과 증거에 대한 해석을 형성하는 그런 중요한 건데, 그런 창의적 요소가 이론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감춘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엔 과학하면은 창의력이랑은 상관이 없잖아. 이거는 뭐 예술이나 하는 거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래서 but 1번이 창의성이 하는 역할을 감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뭐 문법적으로 한번 볼까요? 뭐 중요한 건가 싶긴 한데, 이게 로드가 씻다잖아. 그래서 원래는 뭐 누가 실었는지는 애매합니다만은 누군가가 실었어. 이론에다가 뭘 실었어요? 창의적 요소를 실었어. 그럼 이 상황에서 수동으로 바꾸면 이론이 실림을 당한 거죠. 실려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그대로 와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겁니다.
과학적 설명이 단지 언급하는 게 아니래. 사실들의 연대기를 언급하는 게 아니래. 있는 사실 그냥 쫙 나열하는 게 아니래. 과학적 설명이라는 건. 그러면 뭐 그냥 기계 가는 게 낫죠. 그래서 과학의 설명은 사실의 나열과는 달라. 걔네들은 뭐를 구성합니까? 인식 틀을 구성해. 뭐에? 체계적으로 선택된 데이터에 대한 인식 틀을 구성한대. 뭐 하기 위해? 제공하기 위해. 일관성 있고 의미 있는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뭐에 대한? 관찰된 거에 대한. 그러니까 관찰로 끝이 아니고 관찰에 컨시스턴트하고 미닝풀한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 선택된 데이터에다가 그것들을 제대로 설명하고 그럴 수 있는 인식 틀을 구성한대. 그게 사실은 중요한 역할이래요. 그 대의는 인식 틀을 구성한다는 대의는 과학적 설명이죠. 지금 맥락을 봤을 때. 그러니까 과학적 설명이라는 게 팩트의 나열이 아니라 그 팩트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인식 틀이라던가 그 다음에 관찰된 거를 해석하는 그런 능력들도 제공한다. 그래서 자료 보는 인식 틀 같은 걸 제공한다. 그러한 기여는 이끌어 우리가 상상하게 특정 종류의 주제를 어떤 특정한 관계 속에서 상상하도록 만든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식 틀이 바뀌면 우리가 기존에는 생각 못했던 어떤 과학적 개념, 과학적 연구 방법, 뭐 이런 것들 새로운 주제가 도출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도출이 영감을 준 스토리라인. 그러니까 새롭게 이전에는 못 보던 것들을 우리가 개념화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현상에 대한 설명이 그 스토리라인이 완전히 새로워질 거라고. 그것이 입증될 거야. 더 효과적으로. 뭐 하는 데 있어서? 경험의 특징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다른 애들보다 내가 그 스토리라인에 영감을 받아서 만든 스토리라인이래. 그 주제에 새롭게 도출된 이 주제에 영감을 받아서 이 만들어낸 스토리라인이 다른 애들보다 그 경험을 설명하는 데 더 탁월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주제에 따른 설명이 다른 애들보다 현상에 대한 설명 능력에 우위를 갖는다면 그 과학 이론은 성공한 거죠. 그래서 이런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창의적 기여를 무시할 때 그러한 과학적 상상력에 대한 창의적 기여를 무시하고 모델과 해석적 설명이라는 거를 여전히 그냥 단선적인 단순한 사실로만 대할 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뒤에 더 있군요. 심지어 더 심하면 뭐로 대한대? 리얼리티, 실제. 이 현실이란 걸, 실제라는 걸 모두 포함하고 있는 팩트로
기존의 그 어떤 모델과 설명을 여기면 독단에 빠지겠지. 그래서 우리는 눈을 가리게 될 거야. 우리 스스로를. 뭐에 있어서? 이미 주어져 있는 모델의 한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모델이 리얼리티를, 실제를 포함하는 사실 그 자체라고 생각하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거 아니야. 거기에 한계와 약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못 보겠죠. 그래서 여전히 계속 이거 무시하고 그냥 그 기존에 존재하는 그 모델이나 설명이라는 게 그냥 여전히 그냥 단순 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기존 모델에 대해 무지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실패할 거야. 주목하는데. 그것의 잠재성을 주목하는데. 어떤 잠재성? 잘못 이해할 잠재성, 상황을. 그러니까 얘가 상황을 잘못 보고 잘못된 설명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기존 모델의 한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잘못된 그 이해까지도 우리가 감지해내고 찾아낼 수가 없을 거라는 얘기죠. 그럼 맨날 틀린 소리만 하고 살아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적용되는 상황. 여기서 it은 얘죠. 그리고 이거 리커버 해야 될까? 얘는 따로 안 빼고 여기다 그냥 리커버 할게요. 이거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가야 되죠. 아, 그리고 병렬. 눈을 가리게 되고 눈치채는데 실패하고 이렇게 병렬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좀 내용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 있으면 저한테 다시 좀 물어보세요. 그러면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니면은 전체 글 구조를 좀 올려놓을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창의성이라는 것이 뭐라고 해야 돼? 중요한 요소야. 그것이 어떤 중요한 요소냐?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과학에다가. 그리고 허용하기도 해. 우리가 뭔가 검토해보는 걸. 이미 주어진 어떤 그런 모델들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